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동해에 아주 특별한 극단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8명의 단원들 모두 전업주부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또 공연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인형극에 담긴 사연, 저와 함께 들어보실래요? 찾아온 곳은 동해교육지원청입니다. 네, 극단 단원분들을 만나러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안에서 연습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귀여운 인형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인형들 중엔 한쪽 귀가 유난히 큰 토끼도 있고요. 성격이 별난 늑대도 있습니다. 인형들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건 오늘의 주인공인 동해시 학부모 인형극단 띠아몬인데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이들은 어떻게 인형극단을 만들게 됐을까요? 저희 인형극은 장애 어머니 그리고 비장애 어머니들이 합을 이루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형극단인데요. 저도 장애 아동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고 또 비장애 아동의 엄마이기도 하거든요. 처음 시작 자체가 아이들한테 어떠한 선입견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그리고 편견이 없을 시기부터 장애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제 인형극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저희 아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 환아라는 그 진단을 받았고 4세가 되면서 중증 1급 장애 아동이라는 진단을 이렇게 받았는데 단어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저희 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아이고 그리고 곁에 있는 엄마들도 그 세상의 어떤 엄마들보다 멋진 엄마들이라는 마음의 소리를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개인적인 사람이었는데 저희 아이를 낳고 그 순간이 저한테는 터닝포인트가 됐어요. 아이가 아직까지 엄마라고 불러준 적은 없지만 그 시간을 계속 기다리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일에도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더라는. 띠아몬은 결성된 지 2년이 됐고요. 저는 3기로 들어와서 이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기 분들이 해놓은 거에 이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어 시작은 했는데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사실 가입했어요. 부끄럽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가입했는데 가입하면서 같이 하면서 제가 어른인데 너무 많이 모르고 있었고 엄마인데 너무 많이 아이들한테 잘 못하고 있었다는 걸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장애 아동이 엄마는 아니지만 제가 바뀌면서 저희 아이들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됐었고요. 인형극단은 동해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단원들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연습실로 달려왔는데요. 2시간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직접 대사를 쓰고 무대 소품도 만들었습니다. 엄마들이 만든 작은 세상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어떤 편견도 차별도 없습니다. 엄마들이 꿈꾸는 세상이자 우리 아이들이 살았으면 하는 세상이죠. 저희 무대 연출부터 시나리오도 직접 쓰고 음악이라든지 목소리 녹음까지 저희들이 다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렇게 평범한 주부들이자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이고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또 이렇게 공연을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이렇게 공연을 하고 나서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볼 때 되게 보람되고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입니다. 단원들이 아침부터 분주한데요.
무대 소품을 챙겨 서둘러 도착한 곳은 동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입니다. 무거운 세트도 가뿐히 옮기고 무대를 설치할 땐 손발이 척척.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하죠. 맨땅에 헤딩하듯 시작했던 극단인데 이젠 눈 감고도 할 만큼 익숙한 생활이 됐습니다. 힘든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매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할 뿐인데요. 자, 이제 공연 준비가 끝나갑니다. 네, 아이들이 집중력이 보통 길지가 않잖아요. 그럼 공연을 하시기가 가끔 어려우실 때도 있을 텐데 특별한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아이들은 웃는 얼굴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공연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이 공연 재밌다 하고 집중을 잘 해서 봅니다. 오늘 공연에 초대된 건 5살부터 7살까지 귀여운 꼬마 관객들인데요. 호기심으로 가득한 표정들이네요. 드디어 공연 시작. 제가 열심히 집을 지키고 있나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평소에 장애 아이들이랑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인형극을 통해서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인형극이라서 즐겁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공연이라지만 공연 속에 장애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각기 다른 생김새를 가진 인형을 통해 다양성을 보여주고 서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인데요. 인형들의 메시지가 아이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을까요?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잘 돌릴 수 있을 거야. 내가 두 뛰어난 손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장애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을 이제 약간 다 같은 아이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거든요. 저희 주인공 토돌이도 이제 귀도 짝짝, 다리도 짝짝 이게 장애 토끼로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연을 보면서 아픈 아이가 아니고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아이로 생각이 조금씩 다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아마 똑같을 텐데요. 아이들이 다 행복하게 살길 바라잖아요. 저도 그렇고 좀 아이들이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다지만 저희 아이들만 그렇게 키워서는 되는 건 아니고 또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는 해주지만 나와 다르다, 쟤는 좀 틀리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건 그 사람의 일부분일 뿐이고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적이나 계획이 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마음처럼 이제 팀원들이 하나하나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는 길을 열어준다면 저희 공연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친구들한테 필요고 한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를 불러주는 곳만 있다면 가서 열심히 공연할 생각입니다. 누구나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자신만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이러한 다름을 다양함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꿈꿉니다. 이 공연은 특별한 공연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엄마들이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공연이 되기를요. 시린 가슴을 파고드는 차디찬 강바람에 상처받은 한 여인이 있었으니 너 변했어. 시간이 흘러도 너만큼은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정하니? 우리 추억은 어떡하라고 중노야! 사라져가는 옛 풍경에 대한 아쉬움, 그 마음을 화폭에 옮기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추억을 기록하는 화가 이향미 작가의 기억법을 소개합니다.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춘천의 한 갤러리 카페.
정기적으로 다양한 기획전이 열리는 이곳에서 올해 마지막을 장식할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향긋한 커피향과 어울리는 서정적인 풍경화들.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풍경이 어딘지 친근한데요. 그림이 컬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연필로 이렇게 그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굉장히 풍경이 사실적이고 되게 섬세해요. 정말 섬세해 보여요. 어떻게 이런 느낌 나오지? 인적 없는 숲풀이 주를 이루는 이곳은 춘천의 중도. 요즘 개발이 한창인 섬, 중도에서 바라본 풍경들입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제가 그 연필로 그린 아까 그 풍경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목이 중도에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중도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 뭐 풍경 자체가 어떤 풍경을 좀 그린 건가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친구, 그 친구는 상중도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락이 끊겼다가 우연찮게 이제 만나게 돼서 둘이서 중도를 이제 가봤어요. 근데 그때는 다리도 아직 안 놓였었고, 그래서 둘이 이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옛날, 그래도 그때는 나무도 있었고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찾아봤더니 그나마 있던 집 흔적들이 다 사라지고, 제가 이렇게 찾았을 때는 그냥 중도의 가장자리에 있는 나무나 풀들 그것만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도를 그릴 때 그릴 게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중도 시절을 그릴 때 이걸 없는 거를 막 그리기는 그랬고, 제가 그냥 남아있는 저 쓸쓸한 나무, 뭐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를 제 나름대로 그리기 시작했었죠. 1967년 의암댐이 준공되면서 춘천 도심에는 거대한 호수와 2개의 섬 중도가 생겨났습니다. 특히 하중도에는 유원지가 들어서면서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야유회 명소가 되기도 했는데요. 2000년대 말 중도 개발 계획이 세워지며 현재는 거주민들이 떠나고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중도에 사람이 살았었나요? 저처럼 지금 좀 사실 그냥 유원지로 알고 있잖아요. 계속 그냥 어느 농촌이나 비슷하게 꽤 잘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었죠. 중도가 이렇게 왜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되게 좋거든요.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동네였고, 그리고 이제 그 중도 이렇게 하중도 맨 끝자락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중도에서 본 풍경을 이렇게 좀 그리기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학창 시절을 중도에서 다 보냈는데 그때 그 기억이 잊을 수가 없죠. 그 밤 이렇게 밤에 이렇게 딱 나오면 막 밤하늘에 그 호수, 그리고 중도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또 그 중도 춘천 풍경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그걸 잊을 수가 없겠죠. 어린 시절 풍경이 눈앞에서 사라질수록 오히려 더욱 선명해져가는 기억 속 풍경. 그렇게 그녀는 그리움을 화폭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중도에서 어릴 때 아까 방금 뭐 진짜 별도 수많은 별 뭐 이런 추억들도 있지만 또 다른 혹시 정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들도 있으세요?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생활 이런 거 할 때가 거기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집집마다 다 돌았어요. 근데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그 우리가 한 20명 정도 뭐 이렇게 되니까 집집마다 우리가 막 이렇게 한 줄로 서서 가는데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호반의 도시 춘천에 살면서 정말로 호수와 함께 자라온 이향미 작가. 하지만 늘 그대로일 것 같던 풍경은 생각보다 빨리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성장한 그녀의 작품에는 기억에 대한 고민들이 묻어나는데요.
그거를 하나의 기억이라 생각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는 붉게, 그러니까 좋은 기억이 있지만 또 다른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게 싫은 기억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색깔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같은 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 다르게 해석되고 자기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저는 또 다른 사람 입장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우리 사회의 모든 걸 이 그림에 넣은 거네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기억이 아닌. 각각의 개인의 기억이 또 우리 사회 전체의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부분이 그런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지금은 다리가 놓였지만 그전까지 중도의 주민들은 이곳에서 배를 타고 섬을 드나들었습니다. 통학 배를 그럼 여기서 타고 왔다 갔다 했던 게요? 여기 아니면 요 시내를 오갈 수가 없었죠. 다른 길은 없었어요. 유일한 배 타고 길이었구나 이게. 선생님 여기에 대한 추억이 그럼 정말 많이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학창 시절의 추억은 다 여기 배 저 안에 중도의 생활. 지금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지금 보이진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이게 섬 같지도 않고 이미 섬은 아니죠. 이제 다리가 놓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섬에 비해서 다리가 되게 육중하게 잘 놓여져 있고 근데 아무것도 없이 진짜 저기 풀 그런 것만 횡만이 있는. 저는 지금 이 바람에 너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 그때 당시에 이 배를 또 차편이, 이 배편이 또 끊기면 아버지가 또 직접 이렇게. 아침 일찍 서울에 이제 직장을 다니려고 했는데 하룻밤을 더 자고 가고 싶어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여기서 자면 저희 이제 아버지가 직접 배를 지어줘서 여기까지 태워다 주고 춘천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죠. 그리고 그 느낌, 이게 뱃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해요. 이게 노젓는 소리가. 선생님, 이런 기억들도 혹시 담을 예정이 있으세요? 이 호수에 담긴 그 깊이를 이렇게 캠퍼스에 옮겨오고 싶어요. 나중에 꿈이에요. 단지 풍경을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 경험에 기초한 기억을 담아내는 작업. 소묘뿐만 아니라 유화, 수채화 등 그녀의 기록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 작가님 작업실에 지금 와보니까요. 아까 우리 그 작품을 좀 보고 왔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지를 덮어놓은 건가요? 못 보게 하려고? 지금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고 한지에 나온 이렇게 작업도 이 작품이 되지만 그 밑에 있는 그것도 기억에 남는 그 자국, 의도치 않는 우연의 그 작업을 할 때. 그럼 지금 요 부분이 한지를 한지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셨을 때 또 저 캔버스에 묻어나는 것들이 요 번지는 느낌이 저기까지 또 스며들게. 이런 작품을 하시면서 많은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거를 너무 과거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림을 그릴 때 그것도 미래에 대한 기억이 되고 어느 시점 가면 그것도 또 기억이 되잖아요. 진짜 선생님 작품에는 꼭 중도만이 아니어도 정말 모든 기억과 추억이 다 결국에 녹아있네요. 그 흔적이 더 없어져서 더 애틋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친구들 만나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하긴 누구나 어린 시절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도에 살던 사람은 좀 특별하죠. 그 기억이. 때론 과거의 보관 또는 미래의 희망. 시간과 함께 축적되는 기억은 늘 현재 진행형이기에 이향미 작가는 그녀만의 방법으로 오늘도 기억을 쌓아갑니다. 나주시 반남면에 자리한 월현마을. 땀 흘려 키운 귀한 농산물이 많은 이곳에 요즘 신바람이 분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농산물을 수확하느라 바쁜 월현마을 베테랑 농사꾼 이영자 어머님. 어머니 지금 뭐 수확
수확하시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콜리플라워? 네. 뭐예요? 하얀 브로콜리. 오, 그거 얼만큼이나 지금 재배하고 계세요? 150평. 어머니는 150평의 밭에서 콜리플라워, 양배추 등을 기르는데요. 그리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정성으로 키운 귀한 작물들입니다. 어머니 오늘 그럼 몇 시부터 일하신 거예요? 3시부터요. 3시요? 예.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시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해도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내 건강도 좋아지고 또 얘들이 왔을 때 애기들 학비도 주고 재밌어요. 재밌어. 그러고 이 나이에 누가 어디서 오라고 하겠어요. 재미를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채소를 키우니까 더 잘 자랄 수밖에요. 와, 진짜 싱싱함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새벽부터 부지런히 딴 채소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어머니, 지금 이거 싣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거 팔로 가야지. 싱싱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수확하자마자 소비자들한테 파는 건데요. 자, 그럼 어서 팔로 가볼까요? 도착한 곳은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이 많은 곳이죠. 우리 어머니도 새벽부터 딴 농산물을 들고 이곳을 찾았는데요. 오늘은 양배추 팔러 오셨네? 네, 뭐 갖고 오셨어요? 나는 무 팔러 왔어요. 무가 참 예쁘네. 오빠 양배추도 엄청 싱싱하고 좋구만요. 한번 더 먹을래요? 각 가정에서 먹을 양만큼 소포장도 직접 합니다. 가격도 농민이 정하는데요. 이렇게 작물을 매장에 진열하는 것도 농민이 직접 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로컬푸드 직매장엔 500농가가 정성껏 키운 작물들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붙어 있는 거예요? 농산물을 안 좋게 길러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하면은 이 얼굴이 욕을 먹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산물도 싱싱하고 그것이 저농약으로 해서 싱싱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하려고 여기다 사진 걸어놨습니다. 직접 키운 농산물로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이곳에선 제철 채소는 물론 과일도 만날 수 있는데요. 향긋한 딸기가 나왔네요. 무농약으로 맛있게 만든 딸기 납품하러 왔습니다. 많이 팔아야죠. 네, 최대한 많이. 우리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대부분이 명세 소농들이기 때문에 대량의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를 해서 소비자에게는 아주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주고 또 농가는 그에 따른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직매장이 되고 있습니다. 밭에서 직접 오니까 싱싱하고 뭐 풍성하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 그때그때 싱싱한 거 사 먹으니까 좋아요. 이게 좋아. 내가 이걸 구매함으로써 농촌분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잖아. 그리고 나는 싸게 사도 좋고 농촌분들이 여기서 농사지어가지고 갖다 파니까 좋고 그래서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여기를 자주 와요. 물건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싱싱하고 예쁘고 믿음직스럽고 농산물, 싱싱한 농산물 많이 사주세요. 동이 채 뜨기 전인 이른 시각, 부지런히 움직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시는 거죠? 저는 지금 거리가 멀어서 이동이 불편하신 농가를 위해서 순회 수집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시면은
그 농가분들이 어떻게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물건 안 내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순회까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기특하신지 맨날 가면 음식도 준비해 주시고 엄청 좋아하십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른 시간부터 수확한 농산물이 한가득인데요. 아이고 오랜만이네. 네, 오랜만이네. 어제 전에 왔나? 잘 팔려갔네. 자, 이쁘게 잘 받는 우리 어머니도 팔러 오셨네요. 순회하니까 우리가 직접 안 가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좋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요. 로컬은 여기 와서 순회해가지고 가니까 비용도 안 들고 또 간편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로컬이에요. 판로도 열어주고 찾아오는 서비스까지 해주니 인기 만점. 이렇게 순회 수집을 하며 거둬온 농산물은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로 가져오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농산물 상태에 따라 꼼꼼하게 선별하고 분류한 뒤에 다양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데요.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로컬푸드를 적극 애용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에 앞장서는 한 구내식당을 찾아가 볼까요? 식사 시간이 한창인데요. 직원들 모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우리 농민들이 만든 음식이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에 대해서 믿음이 가는 것 같아서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우리 고장에서 나는 농산물 이용해서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고요. 맛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죠. 지역 농산물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먼저 재료가 굉장히 신선하고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공사는 이곳 빛가람 혁신 도시로 이전을 했고요. 이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우선 회사에서 구매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고요. 또한 이곳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삶에 도움이 되고 상생을 하고자 저희가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급식 지원 활동도 하는 등 기부 활동 등을 통해서 나눔 행사들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농가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한다. 영세농도 살맛 나고 소비자도 살맛 나는 로컬푸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 느려서 더욱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와 혼이 살아있는 온기가 그 주인공.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수십 번 변하도록 묵묵히 가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독군 정대희 씨가 있습니다. 무려 6대째 전해 내려오는 그의 옹기 외길 인생 함께 만나보시죠. 국제 슬로우시티 경북 상주시 이안면 느림의 미학을 만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제25호 상주 옹기장. 빼곡이 들어선 옹기 사이로 오늘의 주인공 정대희 씨 등장. 6대째 가업을 잇는 옹기장이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정대희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옹기 만드는 정대희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민족만이 가지는 독특한 음식 저장 용기 옹기. 투박한 듯 섬세하게 옹기의 모양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알기로는 여기서는 요 자리에서가 한 60년 넘었을 거라요. 그때는 이제 내가 6대니까 뭐 대충 해도 한 300년 된다고 보면 되지. 사실상은 몇 대인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없으니까 밝기 전거만 이제 한 30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돼요.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윗세대부터 옹기를 빚기 시작한 세월만 무려 300년. 6대째 내려오는 옹기 짓는 일은 그에게 있어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 놀이터가 흙만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 공간에서 그냥 뭐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거기에 지금 이래 평생을 가고 있어요. 전통이 살아있는 그의 손길은 아들과 손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갑니다. 때론 엄한 스승으로, 때론 인생의 선배로, 때론 한 여자의 남편, 아버지의 모습까지 서로 의지하며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가족들에게 정대희 씨는 어떤 사람일까요? 평생 우직하고 고집스럽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항상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도 앞으로 이제 옹기를 해야 되니까 힘들고 뭐 잘 안 될 때 아버지 모습 본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직도 전통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정대희 씨의 옹기. 집을 짓듯이 천천히 숯불을 피워가며 시간과 흙의 조화를 기다려 봅니다. 지금 바로 쌓으려면 일이 않잖아요. 그래서 숯불을 피우는 기라. 그래서 어느 정도 말라가면서 집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하지요. 독을 짓는다 합니다. 손길 하나하나 정성 가득 담아 어느새 반죽이 완성되어가는 모습. 하지만 모양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바로 가마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하죠. 3개월 동안 수분을 말리며 가마에 들어갈 준비를 해봅니다. 이 독을 지금 이제 이래 만들면은 3개월 정도 있어야지 가마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0% 수분이 빠져야 되거든. 수분이 빠져야지 폭발을 안 하지. 수분이 있는 채로 가마에 들어가면 폭발하기 때문에 완성품이 되려고 하면은 만들어서 3개월 동안 건조해서 또 한 15일을 거쳐야 되니까 그건 4개월 정도 돼야지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지, 또. 모르는 사람에겐 그냥 흙이었겠지만 장인의 손끝에서 작품으로 태어난 옹기. 잿물을 바르는 것 하나 역시 전통 방식 그대로. 시중에 파는 유약을 바르면 쉽게 광택을 낼 수는 있지만 옹기가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통 방식 소나무 잿물을 이용해 숨쉬는 발효가 옹기를 완성해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옹기를 하면은 유약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잿물이라고 그래요. 잿물이 다른 게 아니고 재를 삭힌 물이 잿물이라요. 그럼 소나무를 떼서 나온 그 재와 약토하고 섞어서 삭히는 거지. 발효시키는 거지. 발효시켜가지고 그걸 발라서 이제 그 온도가 1200도 이상이 가야지 그 재가 녹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그 재가 녹아내리면서 어떤 뭐 유약 칠한 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그래서 옹기에는 그 약토라고 그래, 약토. 곡선음이 자랑하는 볼록한 옹기.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이 곡선에는 조상들의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열을 고르게 받아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발효와 저장에 탁월하다는 말씀. 서들면 절대 안 돼요. 이게 다른 거하고 달라서 자연스럽게 가야 되지. 이게 뭐 공정을 빨리 한다든가 이러면 다 깨져요. 건조도 자연 건조를 안 시키면은 강제적인 건조에는 다 깨져버려요. 흙과 불, 장인의 손길과 시간이 함께 빚어내고 있는 명작 옹기. 가득 쌓인 소나무 장작 옆 연실로라고 불리는 전통 가마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몇 날 며칠 밤새 불을 떼고 기다려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무형문화재의 작품 옹기가 세상 빛을 볼 수 있다고 하죠. 흙가마에서 굽으면은 옹기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집이라기보다도 좋은 온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전통 방법을 할 수밖에 없고, 요즘 뭐 전기가마라든가 어떤 가스가마 뭐 이런 것들이 현대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해가지고는 어떻게 장을 뭐 담아보고 이래 많은 소비자들 이야기가 그거하고 옛날 그 전통 방법으로 했는 항아리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걸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장독대 가득 줄지어선 옹기. 보기만 해도 마음까지 고즈넉하고 푸근해지는 옹기만의 특별한 매력. 따뜻한 방으로 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따뜻한 방에서만이 발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옹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기운은 따뜻한 기운이거든. 우리가 천지조화가 음양으로 되어 있듯이 옹기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발효에 탁월한 기지. 여기도 옹기, 저기도 옹기, 고개 돌리는 곳마다 옹기 가득한 그의 작업장. 단지, 항아리, 푼주, 자배기, 반상기, 뚝배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과 옹기는 때려야 뗄 수 없다고 하죠? 요게 이제 국그릇, 밥그릇, 뭐 창그릇, 여기 있는 것들, 뭐 접시, 또 차 마시는 그릇. 이제 이거를 손님들이 자꾸 해달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구색을 갖추고 해요 하는데, 써보시면 아주 좋아요. 이게 밥이 잘 안 식고 끓는 물을 덜어 부어도 되고 전자레인지에도 되고, 또 음식을 담아놨을 때 똑같은 그릇이라도 사기나 유리보다 이게 오래 가요. 부패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손님들이 써보신 분들은 또 사러 와요. 옹기장의 정대희 선생의 손끝에서 생명을 얻은 것은 비단 옹기만이 아니죠.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와 어울리는 옹기 차도구도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옹기 소재인데 아름답다. 만들어낸 옹기도 만들어낼 작품도 무궁무진. 거칠지만 부드럽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그의 옹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옹기란 곧 운명이지.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기서 흙만 만지다가 또 여기서 끝나니까 운명일 수밖에 없지. 앞으로 계획은 옹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내가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 있는 전부 작품들이 거기에 쓸 이제 작품들이거든. 그래서 뭐 팔고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게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내가 이제 그동안 평생 동안 했던 것들이 다 실리가 있지. 이거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 변화무쌍한 세상 속 묵묵히 흙과 불로 느림의 미학을 짓고 있는 장인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상주 옹기장, 벽토 정대희 선생.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 세계 속 그의 손끝에서 또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눈을 사로잡는 압도적인 건축물. 그것이 바로 여행의 명소가 되는데요. 잘 만들어지고 잘 구축된 건축물들이 많은 도시들은 좋은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고요. 옷을 입었을 때 이 느낌이 맞아. 아, 나는 이 음식이 좋아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건축물은 자기 표현이다. 나와 가족의 취향과 가치관을 반영한 공간. 다양한 각도를 응용해 만든 유니크한 건물. 여느 도시 못지않게 멋진 건물이 많은 울산인데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했던 내부 공간을 건축여행에서 공개합니다. 울트라 건축여행의 가이드이자 울산 건축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 남자, 정홍식 소장을 소개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아왔을 때 백일동,
101호에 사는 사람과 201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있지 않았어요. 요즘은 이 건물들이 어떻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건물은 단순한 건물이기 전에 삶의 터전이자 공간이죠. 울트라 건축여행 첫 번째 코스는 울산 울주군의 나지막한 산 아래에 들어선 견고한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전시관일까요? 주택일까요? 상상과 다르게 주택입니다. 헐.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요, 안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밖에서 보시기에는 모든 분들이 안을 상상할 수 없고요. 이 집은 껌껌한 동굴이든가 아니면은 벙커처럼 전혀 외기하고 소통되는 게 없다라고 상상하십니다. 그러나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콘크리트 벽, 창 하나 없이 폐쇄적인 공간. 하지만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집 중앙을 중심으로 놓인 5개의 중정은 외부를 내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요. 덕분에 구획 없이 이어진 내부 어디에서나 하늘을 보고 빛과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반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깜깜한 동굴에 들어가서 봤을 때 위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으면 그 동굴은 환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여러 개의 중정도를 둬서 집안에서는 하나의 공간처럼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정을 중심으로 순환되는 공간. 외부에서 보면 닫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열린 공간인 이 집은 평생 약국을 운영해온 부부가 노후의 고향으로 돌아와 살기 위해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시를 쓰세요. 이 스필도 쓰시고 문단에 등단도 하셨는데요. 이 주택의 기능이 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추후에 먼 미래의 도심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 공간이 특별하게 사용되기를 희망하셨는데요. 많은 문학인들이 와서 교류를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그렇게 활용되기를 희망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울트라 건축여행 멋진 첫 번째 집을 뒤로하고 두 번째 건물을 찾아가 봅니다. 여긴 또 뭐하는 곳이죠? 이 건축주분들은 주변의 풍광이 수려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풍광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를 희망하셨고요. 경치를 보는 건 좋지만 온통 창문으로 둘러싸여 있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다 튀어놓으면 나만의 공간이라기보다는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 성격이라든가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 자신 있으면 남이 나를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 그런가요? 사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높은 산에 위치한 단독주택인데요. 오 멋있네요. 큰 창문 덕분에 긴 동선 속에서도 다양한 외부 공간들을 경험하고 주변의 다양한 풍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따뜻한 이 집에서는 지치고 힘든 일상도 치유되고 마냥 행복하고 여유롭기만 할 것 같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구조가 나왔다는 거. 실외 구조도 너무나 아름답게 나왔다는 거. 100점 만점에 정말 500점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 그리고 이 집의 포인트는 바로 지하 외부 공간, 일명 비밀마당. 비밀마당에는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작은 텃밭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게 바로 전원주택의 소소한 행복이죠. 사실 이곳은 은퇴를 하신 분과 은퇴를 앞둔 부부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새로운 삶의 터전입니다. 자연 속에 자리 잡은 주택에서 맞이할 부부의 제2의 인생은 건강과 행복과 추억만 있을 것 같네요. 풍수지리에서 명당은 어느 게 명당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곳이 명당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이냐? 내한테 맞는 그런 구조가, 그런 주택이 좋은 집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울트라 건축여행 자연 속 멋진 전원주택을 뒤로하고 마지막 코스로 함께 가시죠. 이곳은 울산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 2019년 울산광역시 건축상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건축물은 보시다시피 동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변화되어 가고 산화되어 가는 속도를 다르게 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건축물의 표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이 놓여 있는 위치가 보시다시피요. 상업 건물이 들어설 자리도 아니고 구면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어있는 이 상업 지역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재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에 대해서 주목하였습니다.
카페가 커피나 차를 마시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혼자 책을 읽거나 힐링의 공간이기도 하죠. 좁고 답답하게 막혀있는 게 아닌 넓고 큰 창문이 열린 느낌을 주고 곳곳에서 따뜻하고 다정함이 물씬 느껴지는 공간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은 행복하고 편안하겠죠? 이 300mm의 틈을 통해서 계단과 본 건물들을 분리시켜 놓았는데요. 내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바람의 변화라든가 빛의 변화들에 대해서 상당히 감성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 건축물을 통해서 계단을 이동하는 사이에는 우리가 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그리고 낮에는 수공간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이런 모든 자연적인 요소의 감성들을 이곳 장소에서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높진 않지만 수직의 인상을 풍기는 건물은 주변과도 잘 어울리고 낮엔 환한 햇살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 카페에서 충분히 자연과 힐링이 가능하죠. 밤에도 아름답죠? 커피만 파는 게 아니라 제 감성을 담은 이 공간에서 문화를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하나가 제대로 잘 지어졌을 때는 이런 건축물들이 축적되고 누적되었을 때 도시가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건축물 하나의 영향력은 저는 막대하고 지대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울트라 건축 여행 어떠셨나요? 문화권을 꿈꾸는 중정 많은 집과 깔끔하고 편안한 공간의 힐링 카페 그리고 자연 속 안락함을 주는 집도 만나봤는데요. 어떤 도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도시 브랜드죠. 여러분은 울산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만난 건물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어디에 있어도 주변과 어울리는 언제든 가고 싶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눈이 즐거운 울트라 건축 여행 끝!